안녕하세요. 북도로 이우람 이사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한번 밖에 나와봤습니다. 지금 뒤에 보시는 길이 도산대로고요. 제 앞에 있는 곳이 을지병원 사거리입니다. 한번 좀 비춰주시죠. 저희가 오늘은 김PD랑 같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테헤란로보다 더 핫하다는 도산대로인데요.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의 좀 연장선상인데 김PD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이 도산대로 시작이 이제 신사역이고 끝에는 뭐가 있죠? 영동대교 남단. 영동대교 남단이 이제 이 길의 끝이죠. 네. 근데 김PD가 혹시 어떤 분이 이 도산대로에 있는 건물을 하나를 준대요. 그럼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쭉 걸어가면서 바로 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힘들 것 같습니다. 많은 고민이 많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또 이동하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. 네, 때는 바야흐로 19년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제가 이제 실제 겪었던 경험담이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고객분 중에 한 분입니다. 그분은 일단 19년도 말에 저한테 처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. 그 당시에 현금 한 30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고 대출은 그렇게 많이 끼지 않으시고 한 레버리지 한 50%만 일으키셔서 한 60억 정도의 역세권 대로 변 건물을 찾으셨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런 컨셉의 그런 금액대의 역세권 대로변을 찾기는 어려운데 19년도까지는 덜어 있었어요. 그래서 한참 좀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터졌죠? 코로나가 터졌습니다. 2020년 초에. 근데 그때는 우리들도 겪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뭐 공실 나고 상권 다 죽고 뭐 이태원 상권 죽고 그 사람 북적거리도 홍대도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도 덜컥 좀 겁이 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덜컥 매입했다가 공실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좀 겁이 난다. 그래서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다시 좀 건물을 봐야 될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 건물 시장에서 빠지셨습니다.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저도 몰랐기 때문에 다음을 좀 더 좋은 기회를 한번 보시자 하고 이제 그 상황은 좀 정리가 됐었죠. 네, 그리고 나서 21년도 6월에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. 이게 2020년 그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리고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상업용 건물이 엄청 거래가 많이 됐었고 금액도 그 전년 대비해서 엄청 올랐었고 거의 코로나 시기 전후로 나뉘면은 강남권들은 100%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상황이 뭐 비관적으로 보시다가 거래량도 너무 많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도 좀 사야 될 시기라고 좀 판단을 하셨는지 다시 연락이 오셔서 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. 건물들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계속 소통을 하시다가 금액이 그때 보시던 거랑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. 한 1년 반 사이에. 그래서 예전에 보시던 그 금액대에서는 이제 역세권 대로변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 사이에서. 그래서 이분도 그럼 지금 또 상황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2차로 이제 그 시장을 좀 다시 나가셨습니다. 그 후에 쭉 계속 상업용 건물들은 계속 쭉 거래가 됐었고 올해 2월에 다시 한번 연락이 오셨어요. 작년 10월에 금리가 상승이 되고 약간 시장이 매도 시장이 식으면서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. 매도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조건이 좋아지고 뭐 잔금 조건이나 뭐 매입 조건들이 좀 좋아졌지만 금리가 높아져서 매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건들은 좋아졌다. 이런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이셨는지 하여튼 전화가 오셔가지고 다시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조건은 19년도와 똑같았습니다. 현금 30억. 전혀 뭐 늘은 거는 없고 물론 뭐 줄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제 대로변은 아예 뭐 검토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면이나 그리고 완성된 물건보다는 조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으셨었습니다. 지금은 뭐 대로변은 뭐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강남의 이면의 이면도 그 정도 금액대는 현재는 없거든요.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와중에서도 저는 좀
어떻게든 찾아서 계속 보내드리고 컨설팅을 좀 해드렸었는데 몇 년 전에 봤던 19년도랑 21년도에 봤던 상황이랑 또 너무 달라졌는지 바로 좀 결정을 하시기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로 건물 시장을 좀 이탈을 하셨는데,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현금 자산은 뭐 사업이 정말 대박 나거나 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게 늘기가 좀 어렵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은 제자리인데 건물값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19년도에 봤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30억으로 볼 수 있었던 건물의 폭과, 그리고 21년도에 그 상황에서 현금 30억으로 볼 수 있었던 폭, 그리고 지금 볼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. 그때는 뭐 대로변까지도 접근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뭐 이면에 이면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, 네, 그래서 그분께서 뭐 또 연락이 저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2년 뒤 한 2025년도에 다시 연락이 오신다면 그때는 과연 현금을 얼마를 늘어서 오실까요? 근데 저는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금을 그렇게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부동산이나 투자, 뭔가 하나의 재테크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순수 자금은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마 보실 수 있는 폭은 오히려 줄어들든지 뭐 유지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고객분께서도 결정을 좀 못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옛날에 노스님이 동자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. 축구장 크기만한 엄청 큰 수수밭을 가리키면서 너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서 꺾을 수 있는 가장 크고 튼튼한 수수를 꺾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어린 동자승은 수수밭을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크고 튼튼한 수수를 꺾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더 가면은 이것보다 크고 튼튼한 게 있겠지 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 순간 수수밭 막다른 끝길까지 오게 됩니다. 그래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주변에 있는 수수를 그나마 눈에 띄는 수수를 꺾어서 가져갔는데, 그 수수는 그 전에 꺾으려다 말았던 그런 수수들보다 훨씬 더 작고 형편없었던 수수였습니다. 여러분도 이 동자승처럼 오랫동안 건물을 검토하신 분들 중에서 쉽사리 결정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, 그 전에 보셨던 건물 중에 내가 놓쳤던 크고 튼실한 수수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기까지 북도로 이우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